저도 사실 수상이 9건이 있고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3건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자신만만했던 경우인데 단 하나도 붙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소서에서 9개 중에 제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2개의 핵심 경험만 딱 넣었어요. 그런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막 자소서에 없어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오늘 누구랑 촬영하는? 오늘은 네. 자동차 기업에 자동차? 자동차 기업에 취업하시는 리테일분을 한번 모셔봤어요. 이 형이 또 자동차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리고 내가 또 한자동차 좋아하지. 근데 그분이 네. 이제 면접에서 경쟁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셨다는데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런 거는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거 당연히 우리 회사 올 사람이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지.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럼 뭐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해보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이형 채널이니까 또 이형 채널에 맞춰서 아, 1분 자기소개 좋습니다. 또 준비해왔습니다. 잠깐만, 보고 보고 하려고 그래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취업기간 중 이제 1년 중에 4개월간 이형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원하는 직무 3곳에 최종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3CFP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2차 면접까지 7군데 기업에 도전을 성공하였고 원하는 직무의 3군데 최종 합격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합격 택시 컨텐츠를 통해서 이형님이 시킨 대로 하면 여러분도 취업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도 하스에 있음을 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완벽한 1분 자기소개네. 취업 준비하면서 좀 제일 어려웠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막연함이죠. 뭐가 막연해요? 제일 막연한 게 뭐였어요? 이 취준 기간이 좀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1년 뒤에도 계속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막연감이 있어가지고 그런 점이 좀 많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그럼 좀 어떻게 이겨냈어요? 제가 이겨냈던 건 크게 3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이 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좀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게 되었고, 2번째는 현직자 인터뷰. 아, 현직자 인터뷰. 네. 현직자분들이 오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좋아해 주잖아요. 그래서 응원도 많이 해주고 제 경험 중에서 이런 것도 괜찮다, 이런 거 우리랑 딱 맞는 것 같다, 이런 거 좀 어필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팁도 주시니까 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얻을 수 있었고 제일 마지막으로 컸던 건 스터디예요. 이제 스터디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그랬던 분들이 또 합격 소식 알려가지고 스터디에 나가게 되면은 다음엔 제 차례인가 보다라는 이제 희망이 좀 생길 수 있죠. 아, 뭐 그 먼저 이렇게 스터디에서 합격해서 나가면 이렇게 마음이 쫄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래도 희망으로 작동된다는 거죠. 네, 다음 차례는 나구나. 다음은 나다. 네. 그 체인지업에서 스터디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쵸. 그럼 이공계분들 취업 준비를 이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후배들한테 이렇게 좀 찐 조언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영순위는 이 형이 시키는 것부터 하라. 이 형이 시키는 것부터 해라. 그지? 근데 그 중에서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경험 리스트업을 통해서 좀 정리해보고 자기 경험 중에서 좀 수치화할 수 있는 걸 수치화하고 좀 그거를 3C, 4P에 맞게 정리하고 면접관이 따먹을 수 있게 쉬운 양식으로 좀 만들어두는 것이 제일 먼저 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그거 관련돼서 보통 이공계 그러면 스펙이라고 다들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사실 수상이 9건이 있고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3건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자신만만했던 경우인데 그 이형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해서 총 9군데를 지원했어요. 홀랑 서류 3개 붙었고 면접은 단 하나도 붙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저는 스펙이 내가 모자란가 싶어가지고 국제 어워드 같은 걸 또 준비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9개를 수상 경험을 해도 안 붙으니까 나중에 그걸 좀 정리해봤더니 성과로 이어질 만한 게 거의 없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붙은 데는 자소서에서 9개 중에 제 필살기라고 볼 수 있는 2개의 핵심 경험만 딱 넣었어요. 그런 스펙이나 그런 것들이 막 자소서에 없어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류 합격률은 지원수도 4배 늘었고 지원수도 내밀었고 서류 합격은 5배. 합격률은 서류 합격률은 5배. 야, 휴무 엄청 달라졌네. 물론 그 직무 경험 없으면 싸우러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자신이 좀 뭔가 있다면은 있는 거라도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서 예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예쁘게 만드는 뭐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이형님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앞으로 저 산사건도 잘하시겠네. 면접에서 좀 이렇게 기억 남는 거 없어요? 현직자 인터뷰를 못했을 때 제가 면접에서 좀
죽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바빴어가지고 현직자 인터뷰를 못하고 갔는데 당시에 면접관님이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걸 보면은 생산 기술도 좋고 연구개발도 좋아 보인다. 생산 기술이 좋냐? 연구개발이 좋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현직자 인터뷰도 안 했어가지고 원래 하고 싶었던 연구개발이니까 저 연구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얘기했는데 우리 직무는 생산기술을 하는 직무다 해서 초반부터 이렇게 서로의 니즈가 다르면은 일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면접에서 그렇게 피드백 받은 거예요? 그 면접은 최종에서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현직자 인터뷰를 해갔더라면 그 면접에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거고 그 방향도 아니니까 지원도 안 했겠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지원을 했을 텐데 아까운 기회를 날렸다라는 좀 워스트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현직자 인터뷰의 중요성을 또 새롭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현직자는 몇 명이나 이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뭐 굳이 수치화를 한다면? 뭐 오픈 채팅이랑 다 포함해서 한 8명 정도 많았던 것 같아요. 8명 정도? 네. 그러니까 다 해서요? 아니면 한 개 기업에? 경쟁사도 만나봤고 경쟁사 현직자 인터뷰 해봤어요? 네. 그것도 카톡방으로? 카톡도 했었고 커피챗 아니면 커피챗. 그런 것들 통해서 이쯤 되면 커피챗은 우리한테 좀 뭐 이렇게 돈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걔네? 이렇게 홍보를 해주는데 그죠? 당시에 제가 했던 기업 연계 프로젝트가 다 제가 지금 다니던 회사의 경쟁사 프로젝트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이렇게 타 기업 프로젝트를 열심히 했는데 그 기업 안 가고 왜 우리 기업을 지원을 했냐. 면접관 당연히 그 생각하죠. 아니면 이직하지 않겠냐 여쭤봐주셨는데 그것도 또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서 극복을 했던 게 그 현직자 인터뷰에서 이 회사 대비 제가 지원하려는 회사에 좀 장점이라는 게 있을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경쟁사가 굉장히 좀 보수적인 업체예요. H 기업이 네, 그렇다고 들었어가지고 그에 반해 이제 제가 지원한 기업에서는 조금 더 수평적인 문화와 이제 사원 대리급도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이제 그 예시도 많이 알려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딱 말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라는 피드백을 면접관님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네. 최고의 칭찬이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공학을 하면서도 디자인을 융합 전공이라고 같이 복수 전공 비슷한 걸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사실 직무를 고르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디자인이요? 네. 공학이랑 디자인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요? 사실 자동차를 디자인을 하면서도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야 하는데 엔지니어들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최대한 안전하게 싸게 나와야 되는데 둘이서 이제 갈등을 좀 많이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중재자가 필요한데 중재를 하는 역할이 제가 지금 있는 직무라 가지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제가 이걸 어필하고 싶은데 이걸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냐. 그래서 실제로도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싸운다. 그래서 이런 협력했던 경험을 어필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잘 어필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면접에서 할 내용을 그냥 다 찝어준 거네 현직자가. 그렇기도 하고 좀 많이 경제신문 스크랩을 통해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해서 네. 물어본 거가 있으니까 네. 현직자가 그 내용을 딱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거를 가지치기를 해줬다는 거죠. 네, 확실히 그런 걸 해야 질문할 거리가 생기고 질문할 거리가 생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읽었나요? 네, 지금. 그래요? 사인본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도 커뮤니티에서 계속 GDL로 도전합시다. 네,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유, 멋진 표현을 다 하네. 안녕히 계세요. 네. Wake up.